오늘은 허베이의 유명한 예언을 준비했는데요. 당시에는 그저 미친 할머니라고 불리던 분이셨는데 후대의 사람들이 그분이 수행자이셨다는 것을 깨닫고는 사원을 세워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기리고 있다고 해요. 그 할머니께서 남기신 예언들 7가지 중에 6가지가 이미 모두 이루어졌고 마지막 예언 1가지가 남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중국 허베이성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분의 간단한 일화 3가지와 예언 내용 7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 지역에는 일명 미친 할머니라 불리던 분의 신기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 할머니는 1930년대쯤에 허베이 지역에 처음 나타났다. 당시 허베이 지역에 살았던 어르신들의 말씀에 따르면 그들이 어렸을 때 동네에서 그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녀는 향이 들어있는 작은 가방을 메고 손에는 막대기를 들고는 동료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다녔다고 한다. 또한 평소에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리고 다녔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이상했기에 당시 사람들은 그분을 미친 할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할머니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았고 절이나 도교 사원을 찾아 잠을 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절이나 도교 사원에서 잠을 자기 전에 매번 절대로 그냥 들어가는 일이 없었으며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는 안에 있는 불상의 향을 피운 후에야 들어가서 머물렀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할머니께 밥을 주었는데 밥을 먹기 전에 항상 가방 안에 가지고 다니는 향을 한 개 꺼내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한다. 허베이 지역 현지에서는 미친 할머니에 관한 신기한 사연이 많이 전해지고 있다. 하루는 그 할머니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못된 남자가 대뜸 할머니를 향해 마구 욕을 퍼부었다. 그 할머니는 욕을 하는 남자에게 내일 너는 도랑에서 죽을 거야 라고 말했고 그 못된 남자는 다음날 정말 도랑에 빠져 죽었다고 한다. 현지의 한 주민은 다른 일화를 알고 있었다. 그 주민의 아버지가 2007년 75세 때 해준 이야기라고 한다. 어릴 때 그 할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 본 적이 있는데 당시 동네에 몇몇 아주 나쁜 청년들이 있었고 그 할머니를 자주 괴롭혔다.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절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데 뒤에서 나쁜 청년들이 흙벽돌을 던졌고 그 흙벽돌에 맞은 할머니는 한참 동안이나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간신히 일어난 할머니는 누가 그랬는지 조만간 너네는 총살당할 거야 라고 했다. 후에 그 청년들 중 일부는 침략한 일본인의 총에 맞아 죽고 일본은 문화대혁명 때 난사된 총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어느 날이었다. 그 할머니가 살던 마을에서 닭들이 계속 없어지고 있었다. 당시 키우는 닭을 잃어버리는 것은 생계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었기 때문에 닭을 잃어버린 주민은 도둑을 찾기 위해 마을을 돌아다니며 수색했다. 그러다 한 집을 찾았다. 그곳에는 어떤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그 가족들 중에는 일을 하지 않는 2명의 청년이 있었고 그 청년들은 매일같이 남의 집에 닭과 개를 훔치는 그야말로 상습범이었다. 닭을 잃어버린 주민은 그 상습범들에게 항의했지만 그를 해코지 당하고는 쫓겨났고 주민은 화가 났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청년들의 도둑질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할머니가 청년들이 사는 집 앞에 나타났고 어떤 말을 노래처럼 계속 중얼거렸다. 닭이 한 마리 왔고 사람이 한 명 떠나는구나. 당시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가 의아해하기만 했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도둑들의 가족 중 막내 아들의 목에 닭뼈가 걸리는 일이 생겼다. 그 가족들은 닭뼈를 빼내기 위해 음식들을 억지로 삼키게 하다가 음식들이 닭뼈와 함께 기도를 막았고 막내 아들은 그대로 숨을 거두게 되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일로 주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동시에 주민들은 그 할머니의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이때부터 모두가 그 할머니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진짜 미친 것이 아니라 수련을 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 할머니는 상계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말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그 지역의 선량한 사람들을 도화시키고 일깨워주기 위해 그랬던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은 평소에 그 할머니가 중얼거리던 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그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할머니가 하던 말들을 정리해놨는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그 정확도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문서화되어 있는 기록이 아니라 정확한 수집은 어려우나 마을 사람들에 의해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중화민국이 크게 개량되는데 큰 절을 헐고 학당을 짓는구나. 어떻게 뜯고 어떻게 지을 것인가. 실제로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찰들을 뜯고 학당으로 개축하였다. 그러나 그 후 다시 사찰들이 세워졌는데 주된 이유는 그러한 절들이 관광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었다. 돈을 쓰는데 눈이 없고 담배를 피우는데 담뱃대가 없으며 신발을 신는데 얼굴이 없구나. 요즘 시대를 보면 돈을 결제하는데 굳이 대면할 필요가 없으며 19세기 초반에 담배 공장이 세워진 후로는 사람들이 더 이상 담뱃대를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옛날에는 신발 모양이 단순하고 비슷했지만 요즘은 각양각색으로 디자인이 다양해졌다. 위층 아래층 등불이 아래를 향한다. 과거에는 모두 단층 집에서 살았었는데 현대에는 고층 건물이 많아졌으며 촛불, 등잔불을 켜던 옛날과는 달리 천정의 전등을 따라 사용한다. 집을 지을 때 단단한 나무가 필요 없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부리는구나. 집을 지을 때 대들보가 필요 없고 며느리를 친어머니로 삼는다. 집을 짓는 건축 방식이 크게 달라진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옛날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말을 들어야 했었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부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다. 아들, 딸을 친어머니로 삼는구나. 옛날에는 집집마다 아이를 많이 낳아 길렀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비교적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현대에는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아낀다. 당나귀를 거세하고 말을 거세하고 사람까지 그러는구나. 계획 출산이 많아진 요즘 시대를 예언한 것이다. 지신들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을 이루리라.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고 또 가려낸다. 붉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남는 것은 살아있는 신선이구나. 좋은 사람은 나무 끝에 있어도 죽지 않고 나쁜 사람은 쥐구멍에 들어가도 도망가지 못한다. 붉은 채로 치고 가는 채로 치고 10명 중에 9은 죽는구나. 남는 한 명은 신선이 된다.